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원급제 흐름과 연결로 보는 참진한국사 과정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각자의 제시되는 슬라이드마다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구국운동 요거죠.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구국운동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형태는 두 가지더라. 일단 밑에는 우리가 이제 세 줄 중에 핵심이죠. 개화 계열이죠. 여기는. 이쪽은 위정척사 계열이죠. 이 계열이 다르다는 거 염두에다 두시고, 먼저 개화 계열 같은 데서는 위정척사 계열부터 볼까요? 의병 전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다면 이 의병 전쟁에 관한 문제들은 더욱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은 사실 의병 전쟁 문제가 많이 안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문제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이다. 왜? 우리가 나라가 기우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을 위한 서울 진공작전 같은 거 있는데, 요거는 뭐 단골 주제고요. 일제가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해서 의병에 대한 엄청난 탄압을 했다. 뭐 그것이 되겠죠. 결국 이 의병에 참여했던 분들이 항일, 무장, 독립, 투쟁으로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일, 무장, 독립, 투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의병 전쟁의 의미가 되겠다. 특히 해산 군인들 활약 1907년 의병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군대가 들어오지 않죠. 해상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개화운동이죠. 개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애국개몽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애국개몽운동이라는 이름은 1980년대에 역사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애국개몽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죠. 여기 보면 그죠. 핵심적으로 실력 양성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아 강이죠. 스스로 강해지자. 스스로 강해지자.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자강이란 말을 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력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제 이 개화 계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걸로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공무원 강의에서는 요게 사회 진화론 얘기가 좀 적게 나오지만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화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화론, 그리고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 논리였던 사회 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나갔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다 두시고요.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을 했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약육강식이니까 우리도 강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강운동을 했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애국개몽운동과 관련해서는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느냐면, 수많은 한 40여 개가 넘는 수많은 단체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주로 서울에서 이런 자강개혁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하나로 꿰뚫는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80년대에 애국개몽이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고요. 그 40여 개가 넘는 단체 중에 몇 개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교육, 거기 보니까 교육을 진흥하고 산업을 진흥한다. 그리고 언론활동을 중심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교육진흥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되는 게 뭘까 해서 신민회라는 단체 우리가 들 수 있고요.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건설을 했던 신민회라는 단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지고 자주 언급되는 단체고요. 자, 밑에 대한매일신보 언론과 관련해서는 근현대사의 신문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또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뭐예요? 한성순보라고 하죠. 1883년. 그러니까 개화정책이 추진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순한문 신문인데, 그거 이후에 이제 우리 아까 동료편은 독립신문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대한매일신보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러 신문들이 있어요.
그 신문들의 순서 정도와 특징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거 정리해 놓은 교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한일적인 논조가 강했던 대한매일신보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결국 이러한 노력, 틀이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 결과는 뭡니까? 국권 피탈입니다. 예. 즉 의병 계열과 개화 계열, 목적은 하나죠. 그 나라의 독립을, 그러니까 무강한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식으로 간 거고 하나는 서양 걸 받아들이자는 거였는데,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써 국권이 피탈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핵심 아시겠죠? 요 슬라이드의 핵심, 개화 계열과 척사 계열이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특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국운동의 핵심적 내용이 되겠죠? 예. 자,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 일본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게 되겠죠. 그 일본의 정책을 우리는 일제 침략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왜?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뭐 일본의 정책은 뭐 여러분이 전부 암기하는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자, 다만 핵심, 요걸 좀 나누어서 보자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시기별로 문제가, 핵심이 바로 이게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시기별 특징을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910년대를 물어보면서 쭉 1910년대 특징을 써놨는데, 그 중에 하나 1930년대 걸 싹 집어넣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당연히 이 공무원 일행 시험에서는 그지 일행직이든 경찰직이든 소방직이든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시기별로 보니까 1900년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목표가 조선 병합입니다. 요거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암기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대는 조선의 병합.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죠. 을사조약도 하고 철도도 부설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그래서 조선이 병합됩니다. 총독부가 설치됐어요. 물론 그 와중에 아까 봤지만 의병전쟁이 있었죠. 조선인들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강력한 식민 통치를 하자. 1910년대의 핵심, 식민지배의 기반 조성입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사실상. 헌병 경찰 통치,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안 쓴 것 중에 또 하나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헌병 경찰 통치와 관련해서는 조선 태형령 같은 거. 때리는 거죠. 헌병들이 재판 없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이제 무단 통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산업을 침탈하는데, 대표적인 게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생산수단의 핵심은 농업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들어갔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무단 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엄청난 저항이랍니다. 이게 3.1운동이죠. 1919년. 이로 인해서 일제의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0년대, 저는 이걸 고도의 식민통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받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정신을 ဃ갉아먹는. 그러니까 일본으로 봐서는 고도의 식민통치죠. 핵심, 문화통치라고 했지만 핵심은 이거죠. 친일파를 육성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나라 망할 때 도장 찍은 이완용 같은 친일파, 아주 전형적인 구친일파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필을 못해. 그 사람 나쁜 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이때 1920년대 친일파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해. 근데 언제? 나중에 하자, 이런 거예요.
그 얘기는 독립 안 하겠다는 얘기를 멋있게 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이죠. 우리 그걸 이제 문화통치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회사령 같은 게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이 조선 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만들어지니까 노동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겁니다. 노동쟁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되는 이 산업혁명의 물결이 센 시기에 자본주의 위기가 왔죠. 대공황입니다. 1929년. 생각보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냥 대공황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건 자본주의 역사를 바꾼 세계사적인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전 세계가 IMF 만들고 IBID 만들고 난리잖아요. WTO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 일본에게도. 그것이 뭐예요? 공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침략으로 나타난다. 대륙 침략이죠. 물론 그 이전에 만주를 정복하는 만주 침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민족 말살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죠. 법적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총동원을 하면서 인적 무적 수탈하는데 공출, 징용, 공출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용어가 나오면 1930년대구나. 종군 위안부 문제, 뭐 아픈 문제 아니겠어요? 예. 결국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조선병합이었고 식민지배 기반을 조성하려고 했고 고도의 식민 통치를 하려 하다가 대공황 같은 게 나니까 대륙 침략 정책으로 인한 민족 말살로 갔다. 그러면 그걸 잘 알면 대략 어떤 흐름이 있어서의 특징을 정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정리가 다 되겠죠. 일제시대는 오히려 이렇게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하나만 뭐 추가 좀 하자면 일제시대 문화에 있어서 조선 교육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금 교육은 빼놨는데 이 조선 교육령과 관련해서는 식민 통치 이 1920년대 조선어를 필수로 만든다. 요게 들어가고 식민 문화 통치 일환이잖아요. 그 전엔 조선어 안 가리키다가 20년대 조선어 필수로 그러면 제2차 조선교육령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거 요 정도 하나 정도 되겠어요. 3차, 4차부터 빠지고 1차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제시대 끝났죠? 일본의 침략정책 다음은 뭘까요? 민족의 독립운동이죠, 뭐. 예, 민족의 독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3.1운동. 이게 핵심이죠. 1919년 3.1운동. 3.1운동 이전과 3.1운동 이후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민족의 독립운동은 아까 일제의 침략정책과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침략정책을 먼저 한 겁니다. 일제의 침략정책을 먼저 한 게 연계시키고자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정책이 A라고 하는 침략정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민족 말살이, 무단통치야. 그 무단통치할 때 1910년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비밀결사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알아야 독립운동을 정리한다. 자, 일단 3.1운동 보기 직전에 한번 보죠.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다 이겁니다. 말이 이제 좋게 했는데 비밀결사라고 했는데 일본이 뭐 폭압적으로 누르는 상황에서 조직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비밀결사적 입장으로 갔다. 대표적 그런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박상진과 김좌진이 중심이 됐던 대한광복회, 공화정을 지향하던 무장투쟁 같은 것을 준비하던 단체였다. 그 다음에 국외로, 해외로 이제 많이 가서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만드는 것을 독립운동 기지라고 해요. 뭐 좋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독립운동 기지죠, 뭐. 네. 근데요,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한테. 대부분의 교재는 최근 들어서는 뭐 지도도 넣어놨더구만요. 저는 일찍부터 넣어놨습니다. 여기서는 지도를 좀 참고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문제에 지도가 직접 나오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뜬금없이 무슨
북로 군정서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게 뭐 권어패가 나온다든가 할 때 그것의 대략적 위치가 어딘지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가 중요하다. 지도가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보시죠. 서간도 지역과 북간도 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나눠서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단체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독립투쟁과 관련해서는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죠. 근데 그 위치가 북간도 지역이었고, 연해주와 관련해서는 대한국민의회가 있죠. 요 단체가 이렇게 각각 다 변화 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국민의회는 일종의 임시정부적 성격을 뒀다.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에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죠. 참 이회영 선생을 중심으로 한 가문이 온 집안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 지금 돈은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걸 땅값으로 계산하면 수십조 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만 한 60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가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독립운동가 3,600여 명, 3,800여 명이라도 얘기하는데 이들을 배출했던 거죠. 자, 독립운동 기지 지도 중심이하고 여기 좀 빠진 게 있죠. 어디가 빠졌을까요? 미주. 그 다음에 중국 관내, 즉 관내라는 게 상하이죠. 상하이 지역. 이런 거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는데 결국 상하이 지역에 있던 분들이 이제 임시정부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의 핵심은 산발적이고 분산적이었다. 근데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3.1운동의 핵심, 무력저항으로 바뀌어왔다.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독립운동 분수령이죠? 왜? 각지에서 임시정부 쓸 때요. 이게 핵심이죠. 근데 상하이 정부, 한성에서 서울에서 만든 정부, 상하이 정부, 아까 대한국민의회 있죠. 통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리더 기구가 된다. 그게 3.1운동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있어서 3.1운동은 분수령적인 역할을 한다. 7,000명 이상이 죽었고 전 세계 여론을 격동시켰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수많은 나라에게, 여러 나라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폈던 사건 3.1운동이 되겠습니다. 3.1운동 묻는 문제 자주 나오죠. 뭐 사료가 여러 가지 나와도 여러분이 뭐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임시정부를 묻는 문제는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고 올해가 또 임시정부 세운 지 100년 되는 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시정부가.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제는 좀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독립운동장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힘들어합니다. 표를 이렇게 제가 흐름을 정해놨지만 지금 전부 단체들 이름이 막 나오고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흐름 정도를 이해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자, 독립운동사를 시기를 가지고 자, 1920년대죠. 아까 우리 봤지만 저 만주와 연해주 그리고 중국 관내라는 건 주로 상하이 지역을 만리장성 이남을 얘기하고요. 국내. 이게 나누어서 각각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물론 이게 좀 너무 러프하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했는데 이런 정리 속에서 어떤 새로운 단체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거기다가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기들끼리의 서브노트를 마련해야 돼요. 그 서브노트의 중심 개념을 좀 정리해 주는 걸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1920년대 만주 지역부터 위에서부터 설명을 하죠. 만주에서는 3.1운동으로 인한 무장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고요. 그 이후에 여러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920년대 이렇게 2개 정도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으로 나누셨다. 군대도 만들죠.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국내는 어때요? 국내. 자, 국내로 갈까요? 민족주의적인 실력 양성론과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된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바로 사회주의죠. 말이 좋아 사회주의지 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당이 만들기 1925년 아니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 2개의 흐름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민족주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자치론을 얘기하는 거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나눠진다는 거지. 이 타협이 뭐야? 이게 바로 친일이에요. 1920년대 일본이 무슨 정책? 문화통치죠? 문화통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왜? 친일파 육성.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어려움입니다. 민족주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주의, 공산당 입장에서도 60만 세 운동이 실패하자 큰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가자. 민족 유일당 운동을 하는 바람에 해서 이제 신간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하지만 각각의 단체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간에 강령이 있을 것이고요. 정우의 선언이 있는데 그 선언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신간회 같은 경우는 60만 세 운동 이전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서 광주학생운동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신간회가 광주학생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엔 중국 관내로 갑시다. 아까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운동의 중심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못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 건 없었네요. 자, 임시정부가 이때 와가지고 상당히 좀 침체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걸 국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외교독립론의 한계죠. 여기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예.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결렬됨으로써 이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졌잖아요. 창조파는 임시정부가 없애자는 얘기고 새롭게 뭘 좀 만들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조파는 임시정부를 그냥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결렬이 됨으로써 모두 떠납니다. 소수파가 되죠. 1920년대 임시정부는 상당히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주 우리 의열투제, 독립농사의 핵심적 기구가 등장합니다. 의열단입니다. 별표 3개죠. 의열단이 만들어진 것은 북경에서 만들어지고요. 물론 이제 상하이 쪽으로 이제 활동을 넓히게 됩니다만은 이들은 의열투쟁을 하는데 이때 의열투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상욱 열사라든가, 그 다음에 최수봉 열사라든가, 자 이런 분들의 그런 노력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열투쟁을 했는데 안 돼서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한 다음에 그 단원들이 결국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대략 이런 순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다음 단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좀 이따 지금 가겠지만 1920년대 말에 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죠. 이걸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내가 됐든 어디 갔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 그 다음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자세히는 하지 않고 흐름 정리로만 정리를 하죠.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1930년대의 핵심은 요거입니다. 요거. 만주 사변으로 인해서 만주 지역에는 한중연합작전이 들어갔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다르죠.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게 동북항일연군, 민족주의 계열의 지청천의 한국독립군과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근데 승전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양세봉이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 거두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영릉가 전투 뭐 이런 거 말이죠. 지청천의 대전자릉 전투라든가. 자, 하여튼 이런 흐름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중국 관내의 상황이잖아요. 중국 관내에서 1930년대에 한인 애국단을 우리가 또 들 수 있죠. 윤봉길의 폭탄 투척을 얘기하는데요. 왜 윤봉길은 폭탄을 투척했을까? 폭탄 투척은 32년이 되겠습니다. 애국단은 31년이고 32년에 폭탄을 투척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갈 수는 없다. 이놈들에게 뭔가를 한번 좀 본때는 보여야 되겠다. 그게 바로 윤봉길의 폭탄 투척이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죠?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바로 이전에 보니까 중국 국민당이 지원했죠. 누구를? 의열단을. 자, 이제 30년대 와가지고는 임시정부도 국민당이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의 양대 축으로 갔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좌측에 좀 편향이 돼 있다면 여기는 우측에 편향이 된, 좌우의 이런 특성을 보이죠. 스펙트럼에 있어서.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광복운동단체연합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조선의용대죠. 지금 중국 관내에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최초의 부대가 되잖아요. 조선의용대 물어보는 의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어땠어요? 신간에는 해소되죠. 스스로 해산하는 거죠. 30년대 가면서 일제가 국가 총동원령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운동, 국내에서는 별 운동을 못 하는데 그 직전에는 이제 문화운동으로서 문맹퇴치운동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신문사 중심으로 하죠. 뭐 국학운동을 한다거나 하는데 좀 상당히 미비한 상황이죠. 물론 노동운동, 그 다음에 농민운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많이 다루고 있진 않죠. 아무래도 뭐 사회주의 사상과 관계있고 해서. 오케이. 자, 핵심이 뭐다?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의 한중연합작전, 윤봉길의 폭탄 투척으로 인한 국민당의 지원, 그래서 의열단과 국민당을 동시에 지원하는 상황. 그래서 둘이 각각 민족혁명당과 국민당을 만드는 상황. 국내에서는 국가총동원령 이전에 있어서의 문화운동 정도,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교재에 이제 나와 있는, 그것이 어떤 교재든 간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194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1940년대부터 이제 민주화 독립운동의 마지막 단계를 만든, 제가 이 표를 만든 목적은 이거죠. 건국 준비 활동입니다. 건국 준비란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건국 준비는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국 준비 활동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지났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